자, 여러분 이제 17번 같은 문제가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들으면서 아 맞다 하면서 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가끔 모의고사 이런 게 나오는데 약간의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야. 혹시 이거 푼 사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아 근데 잘했어. 있잖아.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대입해서 풀었대. 대입해서 풀어도 돼 얘들아. 그것도 생각해야 돼. 왜냐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막 이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 그치? 그런 경우 대입해서 못 풀지. 몇 가지나 있는 줄 알고. 근데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 힌트가 부족한 것 같거든? 이거밖에 안 줬거든? 이거밖에 안 줬는데 이 값을 딱 구하래. 그럼 그 얘기는 A, B, C가 되게 다양하게 순서상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얘네를 만족하는 애들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엄청 많아도 결국 이 값은 똑같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뭔 얘기야? 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럼 뭐? 뭐 있을까? (1, 1, 2) 넣으면 되나? 안 되지. 이게 뭐 해야 되지? 4배, 4배 되게 들어가야 되잖아. 뭐야? 하나만 해줘. 1, 4, 4. 그치. A가 1이어야 되는 거지. 맞아. 응.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답인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근데 그것도 생각하고 있으면 되게 좋다? 시험에서 이런 거 만약에 만났어? 근데 찍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이야 마음 편하게 찍지만 이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찍을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어떻게든 풀어서 맞춰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지.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이건 다른 조건이 없네? 근데 답이 그냥 딱 하나로 나오네? 내가 분명 식은 다 찾아냈는데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답은 항상 똑같다는 거구나 해서 그렇게 풀어보는 연습이라도 하잖아? 그럼 시험에서도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되죠? 오해하면 안 돼. 막 다 찍는 연습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내가 아까 말한 약간의 사고력을 요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봤을 때 얘는 AC고 얘는 AB잖아요. 식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질 때가 많아요. 지금처럼. 이 얘기? 양변에 위의 식은 B를 곱할게요. 그럼 B 세제곱은 AB, C가 되죠. 아래 식 뭐 곱하겠어? C 곱하겠죠. C 세제곱은 4ABC가 되네요. 그쵸? 그 뭔 얘기야? B 세제곱이랑 C 세제곱이 같대요. 여러분 실수니까요. 만약에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였으면 얘는 B는 뺄마 C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세제곱 홀수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B는 C죠. 그래서 끝입니다. B 자리에 C 넣어주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예시가 나와. 지금 여기 있죠? 이 자리에다가 B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B는 4A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뭐야? A는 그냥 냅두고요. B 자리에 4의 1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4A 제곱 더하기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C도 B랑 똑같았으니까 16A 제곱 더하기 4A 제곱 4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6A 제곱 더하기 16A 제곱 뭐 이렇게 되나봐요. A 제곱도 사실 안 써도 되지. 어차피 KK 다 지워지는 거 우리 비율로 주어질 때는 알고 있으니까. 요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요것도 확진을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죠. 사실 요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공수원의 심화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맨날 나오는 거. 세제곱은 세제곱입니다 형태로 주어지는 모든 애들은요. 실근을 딱 하나만 갖는 거. 뭐에서도 나오는 거야? 우리 이거 있잖아 그냥. 이거 사실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인수분해 해주면 이거는 0이고 실은 무조건 하나 나오고 얘 항상 D가 0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근 2개 나오는 거.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뭐? 그냥 B는 C인 거. 괜찮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도 주춤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지. 아무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문제기는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다시 쉬운 문제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8번도 마찬가지야. 세상에나 18-2번 2명이 맞았어요. 2명이. 근데 이거 못 푼 사람이 없거든요. 다 풀었어.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풀었죠?
이제 설명 듣다 보면 왜 틀린지 기억이 나겠죠, 이것도? 이거 뭔지 알지? 3차식인데, 얘들아, 중근을 갖도록 하래요. 중근 갖도록 하래. 그럼 뭐야? 일단 이거 보자마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글씨가 깨진, 여러분은 안 그러죠? 시험지 안 그러지?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치? 수식으로 들어가 있지? X 제대로 들어가 있지? 오케이. 자,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고차 방정식이니까요. 우리가 보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 뭐가 대입해서 0이 될지 일단 해를 하나 찾아줘야 돼. 그런데 x를 제외한 어떤 문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문자를 어떻게 없앨까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지금 ax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a에다가 얼마 넣어야 되겠어요? 1 넣으면 되겠죠? 그치? a에다가 1 넣으면 x에다가 1 넣으면 an은 사라지죠? a가 사라질 수 있는 값은 무조건 전체식을 0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만 보면 된다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이 저 식의 해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둘이제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뭐 1번 문제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해볼게요. a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1, 2,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식이 어떻게 된 거야? x 마이너스 1로 묶어냈더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플러스 2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됐죠? 그럼 여러분 다 이렇게 풀었나요, 혹시? 얘가 판별식이 0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나봐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그거라도 한 게 어디예요? 듣다 보니까 근데 기억나죠? 뭐도 있어. 얘가 뭐를 해로 갖는 경우도 있겠어. 1.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A 값이 2개입니다. 괜찮아요? 여기다가 1 넣어보면 뭐 돼? 1 넣어서 0 되려고 그러면은 A가 얼마여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5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지? 넘어가 되죠? 여러분? 근데 이거 기억나죠? 아 맞다 하고 항상 고치는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2번은 그래도 많이 맞기는 했거든요. 19-1번도 보자. 19-1번. 19-1번. 이거는 많이 맞았는데 근데 요거는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요거 풀어놓은 걸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이제 넉넉하니까 이거를 열심히 풀었어요. 장인 정신으로 푼 것 같은데 얘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풀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봐봐. 여러분이 일단 잘한 건 어디까지는 다 잘했냐면 세실근의 합이 얼마니까? 이 3차 방정식 세실근의 합이 얼마예요, 지금? 대답 좀 해주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어떻게 바꿨어? 마이 마이너스 감마, 마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는 바꿔놨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전개해서 풀었더라고. 그런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어떻게 풀으라고 나온 문제냐면요. 얘가요.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갖잖아.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하면 뭐 된다는 얘기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이 식이라는 거 아니야? 얘 뭐야? x에 얼마 대입한 거?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됐어? 그러니까 답이 뭐야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 얘기 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세요.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죠? 네, 그래도 전개해서 푼 사람들도 너무 잘했습니다. 요거는 많이 맞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설명하려고 체크를 따로 해놓은 거고 요것도 생각보다 지금 했던 문제들보다는 많이 맞았어. 이건 4명이 맞았는데 그래도 왜 4명밖에 못 맞았나 약간 의문이 드는 문제라서 얘는 한번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고차 방정식인데 x가 아닌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걔만 보라고요. 걔만. kx 빼기 k가 있잖아. x에 1 넣어야지 k가 사라지네. 그럼 얘는 무조건 1로 조리적법 되는 애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한번 하지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x-1에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봐봐. 세실근이 있는데요. 하나는 1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요. 역수관계래요. 근데 1이니까 1이 그 역수의 주인공은 아닐 거 아니야. 1은 역수치에도 1이니까. 그래서 굳이 서로 다르고 역수관계라는 말을 그래서 준 거라고요. 그럼 뭔 얘기예요? 역수관계인 두 실근은 어디서 나왔단 얘기야? 여기서 나왔단 얘기지. 괜찮죠?
두근의 합 얼마? 2분의 5. 그러니까 2랑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곱은 1이니까 K는 2겠네. 되겠어요? 근계수 이용하면 그냥 답 바로 나오는 애인 거지. 오케이? 요 정도는 좀 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얘도 약간 정답률이 조금 낮았어요. 네, 20번 다 대부분 잘했고요. 21번. 얘들아, 21번. 네, 얘도 이제 그 빵명 문제예요. 빵명 문제. 이거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빵명입니다. 네. 별표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정기고시 볼 때마다 당연히 계속 낼 거예요. 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잘 안 잡혀. 이게 잘 안 잡히는데요. 부정방정식 문제예요. 여러분 부정방정식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우리가 공통수학 1에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소단원으로 작게 들어가 있기는 해.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들어가 있기는 해. 근데 이 부정방정식의 개념이라는 게 뭐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처럼 어떠한 그런 유형에 대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부정방정식의 뜻은 그냥 답이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야. 1차도 부정방정식이 될 수 있고요. 2차도 부정방정식이 될 수 있고요. 몇 차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그럼 원래 해 안 나오잖아. 그럼 모든 애들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잘 안 돼. 끝까지 남는 오답이야 이게 항상. 나중에 고1 돼서 내신 대비할 때도 얘가 끝까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두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내가 많이 넣어놨어. 아까 이제 일찍 온 친구들은 앞에도 있었죠? 유리수 조건 보는 거. 걔도 부정방정식이야 얘들아. 왜? 식 하나였잖아. 문자 2개였잖아. 그치? 근데 뭐가 있었어? 문제 자체에 조건, 범위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었죠? 부정방정식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것도요. 두근이 모두 양의 정수가 되래요. 양의 정수가 되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양의 정수? 일단 오케이. 한번 해보는 거야. 두근 PQ라고 잡아볼게요. PQ라고 잡아보면요. P 더하기 Q가 얼마가 되는 거고 A-2가 되는 거고요. 두근의 곱 PQ가 얼마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식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뭘로 하는 게 낫겠어? 얘로 하면 간단하겠네요. 왜? 위에다가 5 더하면 아래식이 되네요. 그래서 P 더하기 Q에다가 5를 더하면 아래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식 하나, 문자 2개, 부정방정식이라고요. 대신 무슨 조건이 있어? 식 하나, 문자 2개인데 그 문자가 다 뭐라고? 양의 정수라고요. 오케이.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뭐지? 무조건 인수분해.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어쩔 수 없어.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하라는 게 무슨 얘기야? 정수 조건이니까요. 내가 필요한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해서 좌변을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우변에 나오는 숫자는 정수 곱하기 정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1, 3, 3, 1, 마일, 마3, 마3, 마일 4개만 풀면 된다. 약간 요런 문제들 있죠. 이런 케이스였던 거야. 알겠지? 얘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무조건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하나만 왼쪽으로 넘길게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써놓은 거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할게. 마이너스 PQ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뭘로 묶어내? P를 일단 묶어내. 그러면 1 마이너스 Q잖아. 그럼 내가 필요한 1 마이너스 Q 그냥 써주는 거야. Q가 있네? 그럼 Q 마이너스를 내 맘대로 쓰는 거지 뭐. 오케이? 그럼 다시 뭐 해줘야 돼? 플러스 6으로 써야 되니까 얘 넘기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 모양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인수 만들어 주려고. 그럼 다시 뭐 하면 돼? Q-1로 묶을까? Q-1로 묶으면은 1-P니까 그러면은 P-1로 해서 얘는 6입니다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하다. 그죠? 됐어요? 여러분 답 내봐. 근데 이건 시간 잠깐 줄게. 답까지 내봐. 그러면
좀 나와서? 뭐? 랑 답이 2개예요. 2개 나온 사람. 나와서? 뭐? 그렇지. 잘했어. 자, 봐봐. 얘들아. 자, 얘가 능력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치? 정수라고 했으면은 되게 많았을 거야. 되게 많은데 양의 정수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럼 뭐가 있겠어? 1, 6, 2, 3 이거밖에 없겠네. 되겠죠? 그러면은 해인 P랑 Q는 2랑 7이고 3이랑 4인 경우. 되겠죠? 그럼 2, 7이면은 곱이 14니까요. 14니까 얘가 14 나오는 거니까 11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였죠? 9. 9니까 얘가 9니까 3, 4 해서 12니까 9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A가 11이랑 9입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는 머릿속에 진짜 넣어놔야 돼. 이거 진짜 힘이야 얘들아. 얘는 공통수하고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부정방정식이 어떤 특정 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대수할 때도 부정방정식 나오죠. 미적분 원 할 때도 부정방정식 나오죠. 확통해서 당연히 겁나 많이 나오겠죠. 왜 케이스 따서 푸는 거니까. 미적분 1에서도 미적분 2에서도 부정방정식은 나오죠. 왜? 부정방정식이 뭐니까? 내가 미적을 배우든 대수를 배우든 확통을 배우든 거기에 주어져 있는 어떤 문제들에서 힌트가 하나 부족해?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풀 수 있다고요. 알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21번 한 거고 22번. 이것도 빵점 문제예요, 여러분. 약간 충격입니다. 충격. 별표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또 들으면 여러분 다 아는 걸 텐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좀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4차 방정식인데 어떤 특징을 가진 4차 방정식이야? 어떤 4차? 보기차식이죠? 그치? 짝수차항만 있는 보기차식이죠? 얘들아, 우리요 보기차식이 나오는 거는 문제 유형은 딱 2가지예요. 뭐? 그냥 인수분해해서 푸세요 하는 기본 유형과 해의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다 이거거든요. 2번째 거?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거의 성질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얘 지금 뭐인 거냐면 나 이거 치환할 거죠? 일단 잠깐 쓰지 말고 앞에 잠깐만 봐줘. 내가 x 4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는 0 이런 형태 풀 때 우리 어떻게 해? 그냥 치환하잖아.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해서 풀죠? 그치?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2차 방정식이니까 보통은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인수분해 안 돼도 뭐 근해 공식이라도 넣어서 풀 거 아니야. 근데 t가 만약에 구해봤더니 3이 나왔어. 한 근이 3이 나왔어. 그럼 그건 무슨 얘기야? x가 뺄마 루트 3이란 얘기잖아요. 그치? 맞죠? 그 다음에 t가 0이 나왔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x가 0이란 얘기잖아. 그치? 선생님 왜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나 싶죠? t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x가 뭐란 얘기야? 뺄마 루트 3i란 얘기잖아. 그치? 자, 결론은 뭐냐면요. 이 보기차식이 실수해를 가지려면 얘를 치환한 2차식이 양수 혹은 0이라는 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쵸? 다시 한번. 얘가 실수해를 갖지 않는다 그랬어. 해를 아예 안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허수를 가진다는 거잖아. 허근을 가진다는 거잖아. 얘가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를 치환한 2차식이 어떤 해들만 가져야 돼? 음수 해들만 가져야 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정리를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헷갈리는 거야. 왜? 음수라는 거는 부호가 있는 거니까 여기선 실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가 나오면 허수해를 갖는다.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자꾸 휘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요 이렇게 됐어. 이 4차 방정식이 중근 하나와 허근을 갖는다 라고 그랬어. 만약에 중근 하나와 허근을 갖는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2차식이 어떨 거란 얘기야? 0과 음수해를 갖는다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 얘기야. 자, 만약에
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라고 그랬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치환한 2차 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갖는다. 그쵸? 근데 이렇게 양수근 갖는다, 음수근 갖는다 하는 건 또 어느 영역이야? 근의 분리죠? 우리 판축함으로 푸는 거? 괜찮아요? 한 판축으로 하기도 하고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까먹는 거죠. 요 내용까지는 좀 알고 가자고요.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중근과 실근을 모두 갖는다. 중근과 서로 다른 시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치환한 식이 0과 양수근을 갖는다는 거지. 오케이? 마지막, 저 4차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는다 라고 하면 치환한 2차식이 음수근 하나, 0 이상의 근 하나. 그죠? 음수, 양수 이러면 안 돼. 그럼 또 하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음수근 하나, 0 이상의 근 하나를 갖는다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는 되죠, 얘들아? 근데 괜찮죠? 요 내용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얘도 답까지 아예 내보자면요. 실수를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얘를 치환한 t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2at 가 뭐였으면 좋겠다? 뭐였으면 좋겠다? 둘 다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죠. 오케이.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니, 허근이 아니라 뭐야. 음수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제 24번도 풀 수 있겠죠? 그치? 이건 사실 나의 좀 실수죠? 내가 똑같은 문제를 2개나 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2개를 틀리게 된 거예요. 편집하다가 내가 이걸 꼭 넣어야지 하다가 앞에 있는 거를 놓쳤어. 자, 그 다음에요. 25번. 잠깐만, 우리가 이게 다 볼 시간이 안 되니까 나 잠깐만 체크 좀 할게요. 25번이랑요. 27-2번도 맞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요거 봐야겠다. 원래는 3명까지 맞은 문제는 다 보려고 체크를 해놨었는데 조금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2-2번. 이거도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봐야겠죠? 그리고 38-2번. 공수2 문제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던 예. 이것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얘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한번 보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요. 두 부등식인데요.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xx가 하나래. 얘들아,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주 심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제 디테일하게 조건 따지는 문제들이 늘 약해. 그래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자, 얘 어떻게 생긴 애고요? 얘는 마2랑 4이죠? 그래서 마2, 4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뭐랑 뭐로 되는 거예요, 지금? A랑 마4로 되는 거란 말이지. 마4.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열리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난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4를 하나 찍어 놓을게요. 마4 하나 찍어 놓고 요거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요건 좀 생각할 수 있겠어. 만약에 A가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얘를 다 포함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럼 정수 x 하나인 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겠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우면 원래는 케이스 나눠 풀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건 할 필요도 없겠다. 괜찮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한다? 아, A는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 커서 뭐 잠깐 여기다가 찍자면 그냥 모양으로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걸로 해버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자고요. A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자, 얘들아 이거 할 때 어디부터 생각하는 게 편하냐면 항상 큰 값부터 생각하는 게 편해요, 우리는. A가 이제 바깥쪽에 만약에 이렇게 있어. 해가 없잖아. 이제 안 되잖아요? 조금씩 가지고 와보자고. 자, 4보다 조금 작아. 안 되겠죠, 아직? 얘가 3일 때 생각해보자고요. 얘가 3일 때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여기 칠해져 있으니까. 3부터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뭐 얘가 2까지 갔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2보다는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너무 별거 아니죠? 그치? 괜찮죠?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데? 여러분 혹시 이거 뭐가? 해가? 응. A랑 마이너스 4 맞지 않아? 이제 이 두 분의 합이 A 마이너스 4인데? 그치? 이거의 해가 지금 4랑 마이너스 A라고 말하는 거지. A랑 마이너스 4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맞죠? 응. 괜찮지? 얘들아 헷갈리면 항상 나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 왜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아직도 있잖아 사실. 딱 보면 바로 안 된다? 그래서 나 항상 그냥 두 실근의 합 생각해 얘들아. 보자마자. 왜냐면 이게 보면은 2랑 4인 거는 떠오르잖아.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 게 같이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두 실근의 합이 2잖아. 그러니까 마이랑 4가 되는 거지. 응. 여러분이 나보다 더 빠르더라고. 이런 게 쭉쭉쭉쭉쭉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문제 많이 푼 친구들은 난 지금도 안 돼. 지금도 안 돼가지고 항상 이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고 A랑 4인 거는 알았잖아. 근데 두 근의 합이 A-4네? 그래서 플러스 A랑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갔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도 요게 조금 인수분해 할 때 막 직접 해봐야 되는 친구들 있으면은 두 실근의 합 생각하면 조금 더 빨라지긴 합니다. 알겠지? 응. 근데 이거 너무 혹시 답지가 잘못돼 있나 해가지고 나는. 아니 답이 이게 맞는데? 내가 아까 이렇게 쓴 거 맞아 얘들아? 그죠? 답 맞네? 와 근데 틀린 게 맞네 그러면. 아니 잠깐 방금 4랑 마이너스 A 맞냐는 거 누구야? 아니 여러분 인수분해 이슈 어떡하지? 나 갑자기 덥네? 자 아니요 얘가요 4A 요거가 나오려면은 이렇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X가 괜찮죠? A랑 마이너스 4예요 여러분. 알겠지?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지금 나한테 이 질문한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인수분할 때 뭐 한다? 두 실근의 합을 꼭 생각하세요. 알겠지? 왜냐면 내가 그랬어. 내가 이 실수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부호를 맨날 틀리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서 풀 때 맨날 틀려. 그래서 이걸 항상 체크해버리고 한 거야. 여기를. 합이 2네? 그럼 마 2랑 4인 걸 놓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요걸 풀 때 자꾸 마 4랑 2라고 풀어가지고 틀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는 거지. 그럼 빨라져. 실수도 안 하고. 괜찮죠? 응.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겠죠? 이게 답지가 잘못됐다고 확신했어 순간. 이 문제는 이렇게 많이 틀릴 리가 없다. 자 넘어갈게요. 첫 시험이었으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는 잘 보겠지. 보자. 우리요 27-2번 요거 27-2번도 한 명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얘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이래요. 여러분 근데 되게 기본적인 2차 부등식 문제죠. 그치?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했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풀었을 거 아니야. 생각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엉경이 말해봐.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예 못 풀었어 이거? 덥네. 아예 못 풀었어?
아니 못 풀었어? 세상에나. 제인이 어떻게 풀었어? 응? 완전 제곱해서 힘으로 묶어서 그래서 일단 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M이 0보다 크고 그 밖에 나온 게 있는 오케이 잘했어. 응. 근데 틀린 거란 말이지, 그치? 응. 왜 틀렸을까요? 우리 다 똑같아. 틀린 이유가 다 똑같을 거예요. 제인이처럼 푼 거고 선생님 저는 판별식으로 풀었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설명하긴 할 건데 우리가 뭘 먼저 얘기할까? 왜 틀렸는지 먼저 말하는 게 낫겠죠? 알겠는 사람 상의. 그 M 부분 그치. 근데 M이 양수인 건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치? 위로 블록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늦게 온 사람들은 채취하고 아까 일찍 온 알겠어? 나중에? 뭐? 그래 여러분 2차식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죠? 안 써있죠? 그럼 봐봐 어때? M이 뭐일 때랑 뭐가 아닐 때로 나눠야 돼. 0일 때랑 0이 아닐 때. 아까 조인이랑 제이는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 여러분 쉬운 문제인데 정답률이 엄청 낮은 문제였거든요. 그게 최고창이 0인 거랑 아닌 거를 안 나눠서 다 같이 틀린 거였어요. 얘 똑같아요. 그래서 자 M이 모이면 0이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M이 0이면 식이 어떻게 돼? 1이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그러면 M이 0인 건 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죠. 0은 킵 해놔야 돼. 그리고 M이 0이 아닐 때 나눠서 풀게요. M이 0이 아닐 때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몇 차식이 된 거고 2차식이 된 거고 2차식인데 항상 0보다 커주세요 라고 했어. 그럼 반드시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M의 부호는 무엇이어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D는 무엇이어야 되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요거에 이제 연립한 거를 답이라고 써놨고 M이 0인 거는 등호까지 들어갔어야 답입니다. 알겠지?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내가 물어봤을 때 제인이는 이거 완전 제곱수거를 풀었는데요? 라고 했잖아. 그게 판별식 D로 푸는 거랑 완전 똑같은 말인 거 여러분 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양의 되게 만들 때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풀어주지. 교점의 개수가 0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근데 그건 무슨 뜻이야?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잡았을 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꼭지점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0입니다. 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꼭지점의 Y 좌표를 구해보잖아요. 판별식 D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알겠죠?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좀 억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7-2번 한 거고 여러분 이것도 많이 틀렸거든요.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뒤를 못해도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죠. 얘들아 생각난 김에 얘기하자면 우리 정기고사 볼 때마다 이제 해설 강의를 하지만 다는 못해도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좀 방정식 위주로 많이 봤잖아. 그럼 또 다음번에는 뭐 경우의 수 많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걸 다 푼다 보다는 주요한 문제들은 꼭 해줄게. 그것만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지? 이거 아는 건데 여러분 왜 틀렸을까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생기기를 바라는 건데 늘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해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제들 풀 때 뭐 따져야 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는 거 체크 한번 해야 되죠. 그치? 왜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자꾸 풀어버리니까 여러분. 괜찮죠? 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돼요. 자, 얘들아. 근의 범위가 주어진 문제. 근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다 양수다, 다 음수다, 하나 양수 다 음수다 이런 거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다 어떻게 풀어요 우리? 무조건 판축함으로 풀겠다고요. 판축함. 외워주세요. 제발. 자, 지금은 어때요? 어쨌든 근이 1보다 크기를 바라는 거니까 반드시 실근이기는 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축의 위치 어때야 돼요? 축의 위치. 이거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얼마 나와요? m 나오죠? 축의 위치 얼마여야 돼? 1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괜찮지요?
자,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분명 실근도 가지게 만들어놨고 축도 오른쪽으로 찍 보내놨어. 근데 어떨 수도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축이 여기 있어도. 그쵸? 이거는 되는 예시, 안 되는 예시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기준이 되는 함수값. 안 되는 애는 1르면 음수, 되는 애는 1르면 양수.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을 꼭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식을 fx라고 할게요. f1이 얼마여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두 개 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얘들아,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하자면요. 왜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요 문제가 있어. 얘가 있는데 두근 사이에 1이 있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풀죠? 두근 사이에 1이 있게 하시오. 어떻게 풀어요? 나중에 졸리네? 대답해봐. 분별식이 0보다 크고 함수값이 0보다 작다. 그치, 그것도 맞아. 잘했는데 이 경우에는요, 그냥 딱 f1이 0보다 작다 하나만 풀면 답이에요. 그거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이거 방금 우리가 위에서 하고 온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요. 내가 뭘 원하는 거냐면 1이 이렇게 있어서 두근 사이에 1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나는 뭘 한 거냐면요, 그냥 f1이 0보다 작습니다만 일단은 했거든. 아직 판별식도 안 했고. 그런데 내가 f1이 0보다 작습니다를 하는 순간 이미 이 2차 함수를요, x축보다 아래로 끌어내렸어. 그치? 그럼 어때? 판별식은 해보면 당연히 0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랑 왜 요거 할 때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큽니다랑 실제로 해보면 똑같은 식 나와요 라고 얘기했지. 그럼 지금 봐봐. 지금도 어떻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랑 1 넣은 게 아래로 내려옵니다랑 물론 똑같은 건 아니고 포함하는 식이 나와요. 이해돼? 그러니까 둘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판별식 한 번 정도 더 하는 거는 큰 문제 아니거든요.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자가 포인트가 아니라요.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네를 보는 걸 연습을 하면요, 실수를 안 한다고요. 내가 f1을 0보다 작게 만들어 놨으면 2차 함수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 존재하도록 끌어내렸다는 거잖아. 이미 실근은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조건 모두 만족해버린 거예요. 딱 저거 하나 풀면 그냥 답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중요한 거야.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뭐 여기도 뭐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높진 않지만 일단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고 32-2번. 아, 이것도 다 틀렸네? 이것도 빵점인데. 아, 근데 얘들아, 이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방금 25번 있잖아. 내가 이거 잡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거랑 똑같은 문제네. 그치? 얘도 어때? 요거 이제 딱 보면 지금 이제 인수분해가 빠르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해구하는 게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보자마자 뭐 하면 돼? 두 실근의 합이 1이니까 마일이랑 2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일 2 벌어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콕콕 찍어 놓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가 2랑 5a가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두 실근의 합이 지금 뭐랑 뭐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5가 바로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지?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 해서 풀어도 뭐 금방 되긴 하지만 2랑 5랑 a랑의 구성으로 답이 나올 거는 알아. 근데 걔네를 합한 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래. 그러니까 하나 마이너스 5고 하나 마이너스 2a인 게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이거 찍어놓고 요 위치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였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맞나 봐. 그치? 똑같은 문제인데 둘 다 정답률이 거의 0인 걸 보니까 요거는 그러면 좀 다시 복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37번도 맞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해도 좀 헷갈리지? 이거 볼게. 마지막 장이 잘렸어. 아니,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얘들아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생각이 나나 한번 봐봐. 9C3 3권 묶어냅니다. 6C3 3권 묶어내고요. 3C3 남은 거 3권 그냥 한 묶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짜리가 겹치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줍니다. 요거를 아마 다들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알겠지? 이것도 한번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이 분명 이걸 배울 땐 이해를 했을 거야. 왜 나누는지. 근데 또 문제를 푸니까 또 그렇죠? 네, 또 하시면 돼요. 네. 자, 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겠다고요. 작은 숫자로 먼저 해볼게. 4개가 있는데요. 사탕 A, B, C, D가 있어. 근데 이거를 2개로 묶으래.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첫 번째. 2개로 묶으라고요? 그러면 나 저 4개 중에서요. 그냥 2개만 뽑아내면 되네요. 그치? 2개를 묶어낼 수, 그러니까 2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만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그 몇 가지야? 얘들아 더 기본적인 것부터 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아는데 다시 봐봐. 경우에서 나오면 좀 긴장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어려워요. 다 그래. 5개를요. 2개, 3개 이렇게 나눠 볼게요. 2개, 3개. 그래서 이런 건 거지. 사탕 5개 있는데 그거 이렇게 2개, 3개로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요. 내가 가져갈 2개만 골라야지 이렇게 하는 거나 내가 냅두고 갈 3개를 골라야지 하는 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5C2로 풀어도 되고요. 5C3으로 풀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의 정석적인 풀이는요. 분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5C2 5개 중에 2개 고르고요. 남은 3개 중에 3개 다 골라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4개를 2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를 할 때 여러분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2개 나눈다 해서 그냥 4C2 이렇게 그냥 딱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이 4C2 안에는 내가 4개 중에 2개를 고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A, B, C, D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4C2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A, B를 고른 것도 들어가 있겠죠. C, D를 고른 것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2개 어떤 거예요? 같은 거지. 왜? 내가 A, B를 골랐다는 거는 저 4개가 A, B와 C, D로 나눠졌다는 거야. C, D를 골랐다는 거는 저 4개가 C, D와 A, B로 나눠졌다는 거야. 얘들아, 위아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내가 분명 뭐라 그랬어? 4개를요, 2개, 2묶음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 근데 4C1을 했더니 똑같은 거를 2번씩 셌다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분할의 식을 끝까지 써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4C2 했죠? 그리고 남은 거 2개 중에 2C2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얘네랑 서로 자리 바꾸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곱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미 서로 자리 바꾸는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자리 바꾸는 거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네끼리 자리 바꾼 이펙토리알 가지수를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요 10개를요 2개, 4개, 4개 이렇게 나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실수 진짜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10C2에 8C4 남은 거 4개 어차피 그냥 한 가지네. 그래서 끝내버려. 그러면 이거 2개 같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놓친다고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분할은 1이어도요. 얘는 항상 1이지 당연히. 남은 거 다 가져가는 건데 당연히 가지수는 1이겠지. 그래도 서버로 해야 돼. 그래야 4, 2개 똑같네. 2팩으로 나눠줘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저 2팩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서로 같은 케이스만큼이 자리 바뀐 게 들어간 거라고. 아까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자, 한번 다시 얘기할게. 저거 뭐랑 똑같냐면요. 10개를요. 내가 만약에 6개, 2개 나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 10C6에 남은 4C2에 2C2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까 얘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A, B 뽑은 거, C, D 뽑은 거 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다시 2팩으로 나눠줘야 한다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을 할 때 요 개념을 가져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중요해졌죠? 왜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확통으로 수능 보지 않아요? 그치?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는 선택지가 없는 거 알죠? 우리는 그냥 모두가 다 같이 수원, 아니 대수, 미적원, 확통으로 수능 보는 거예요. 몰랐어요? 알지? 응, 그니까. 근데 이렇게 경우의 수, 순열조합을 등한시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는 시험에는 이제 경순조의 그 포션을 조금씩 더 이렇게 넓혀가기는 할 겁니다. 네, 이건 기본이니까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 요거 얘도 빵명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요 함수의 개수 좀 하려고요. 함수의 개수. 기본적으로요, 요거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냥 함수의 개수 요 그대로 쓰자. 요거 3개, 공역의 개수 4개인 상황에서요,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마지막이니까 대답 좀 해봐. 몇 개야? 안 때릴게. 틀려도 괜찮아. 몇 개예요? 효준이 몇 개야? 함수의 개수. 너네 자꾸 대답 안 하면 너네 이제 그 닉네임 다 부를 거야. 저기 어디가 저 익명성을 잃는 수가 있어 지금. 어? 얘들아 몇 개야? 제인이 말해봐. 오메메메메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4의 세제곱계죠? 왜요? 1, 2, 3 5 이래서 그랬나? 그지? 내 잘못이다. 내가 이거 잘못 써서 대답 못한 거다. 그죠? 그런 걸로 치자. 내가 지역의 공역의 개수를 4개로 봤어. 5개네 5개. 0, 1, 2, 3, 4. 자, 0, 1, 2, 3, 4. 왜 5의 세제곱이에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얘가 5가지. 얘가 5가지. 아무데로나 막 가도 되잖아요. 겹쳐도 되고. 그치? 그래서 5의 세제곱. 자, 1대1 함수. 몇 가지? 몇 가지? 왜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봐. 채원아 혹시 그 우리 이거 저기 해설 강의 들으러 온 거지? 맞아? 일단 앉아봐. 우리 마지막 문제긴 하거든? 영상 줄게. 응. 네, 앉으시고. 자, 여러분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예요? 제발 누가 정답 좀 말해줘. 몇 개야? 채원이 할 수 있겠어? 봐봐. 지금 정의역 3개예요. 공역 5개예요. 여기에서 여기로 그을 수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원경이 60. 맞아. 5P3이죠? 5P3? 여러분? 그치? 5P3은 왜 그런 거예요? 60을 그냥 생각해도 되기는 해. 자, 봐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은 결론이긴 하지만 1이 갈 수 있는 거는 5가지잖아요. 근데 1대1 함수니까 얘가 하나 간 거는 더 이상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2가 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개? 4개잖아요.
그럼 또 남은 3개 중에 하나 가야 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해서 60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혹은 어떻게도 할 수 있어. 1대1 함수라고 하니까 정의역의 개수만큼 치역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치역이 될 3개를 뽑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 3개를 뽑았어. 뽑아놓고 이 3개랑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곱해줄게요. 하면 그게 한 번에 5p3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들 대답 좀 잘 해주세요.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내가 목이 자꾸 아파.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몇 개일까요? 몇 개? 나중에? 맞아. 왜? 셌어? 잘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잘했어. 자, 얘는요. 5C3이에요. 5C3. 왜냐면 봐봐. 5C3이라고 하는 게 우리 C가 뭐죠? 조합은 뭐죠? 순서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뽑기만 하는 거죠. 그냥 5개 중에 3개를 뽑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 2, 4를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은 알아서 되는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0, 1, 2를 뽑았어. 대응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순서를 맞춰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결론적으로 5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얘를 만족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5C3인 거예요. 오케이. 함수의 개수 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보자. 그래서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이 0이었으면 좋겠대요. 어쨌든 곱해서 0이었으면 좋겠다 인 거니까요. 치역에 뭐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0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다야, 얘들아.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뭘 빼주면 돼? 치역에 0이 없는 거 빼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 0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함수 전체 개수 아까 몇 개라 그랬어? 5의 세제곱계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치역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빼주겠다고요. 그 몇 개겠어요? 4의 세제곱계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답자가 0명에서 2명 사이인 모든 문제들은 풀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한 5, 6명 뭐 이렇게 맞은 문제들도 또 있으니까 오답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문항수도 많고 어렵기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걸 꼭 다 풀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아도 진짜 괜찮아. 오늘 다뤘던 문제들만 복습하시고 꼭 풀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다음번 정기고사 볼 때 적어도 내가 오늘 이 수업 때 들었던 문제들 걔네들은 맞출 수 있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해주세요. 공수원은 범위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가야 돼. 알겠죠? 네.